1분석 44번째 하드니스, 경도에 대해서 의미와 분석 방법을 공부합니다. 하드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니스가 수질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바로 비누의 역할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비누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물의 그 비극성 분자들이 잘 녹지 않는다. 물로 세척이 잘 되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비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는 잘 섞이지 않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소 쪽에 좀 전자가 많이 몰리죠. 그래서 산소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의 그런 어떤 특성을 좀 보이고, 전기적인 특성을, 수소 쪽은 플러스의 전기적인 특성을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물 분자하고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쪽인 수소하고 또 결합을 하고 산소가 이런 식으로 물 분자들이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 결합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물 분자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극성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기적인 그런 특성이 없는 전하의 분포가 고른 그런 분자, 그것은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비슷한 분자들을 말하는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얼마나 끌어들여서 그 음전하를 잘 띄느냐 하는 거죠. 보통 생물체에 많은 원자로서는 질소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 탄소, 수소, 질소, 산소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질소나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가고 거기에 이제 음전하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게 극성 분자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어요. 기름을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극성이 없습니다. 그런 비극성인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비극성인 분자, 오일, 리피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름들은 물에 잘 녹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척을 해도 잘 안 씻어져요. 그때 이 비누가 들어가면은 이 두 가지를 잘 섞이게 해줍니다. 그 섞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는 극성 분자고 한쪽은 비극성 분자예요. 그런 그 양쪽성 분자를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극성 분자,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물 지방을 보면은 탄소와 수소가 길게 있고 끝에 이 카복실 산이 있습니다. 산소가 많이 두 개나 있죠. 산소가 두 개나 있고 또 전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산소가 두 개씩이나 있고 전하가 있어서 아주 강한 극성을 나타내는 분자입니다. 이 극성이니까 이 부분은 물과 친화가 잘 돼요. 물하고 물도 극성이니까. 그런데 이 꼬리 부분은 분자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는데, 길쭉한데, 그러니까 입체 구조로 보면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탄소,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산소가 붙어 있고,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물과 잘 섞이지 않는 비극성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 하나가 한쪽은 비극성, 한쪽은 극성, 이런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과 잘 친하기 때문에 극성이 있는 쪽을 친수성, 이거 헤드라고 부릅니다. 보통 헤드라고 부르고, 이 비극성인 분자인 쪽을 소수성, 소라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이죠. 물을 싫어하는 이 꼴이다. 영어로는 그 친수성을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불러요. 필이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하이드로는 물이고,
소수성은 뭐냐면 하이드로포빅이라고 불러요. 하이드로는 물이고, 포빅이라는 말은 싫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비누입니다. 동물 지방을 떼어낸 지방산이죠. 지방산에다가 여기다가 소듐을 붙이는 거예요. NaOH를 넣고 지방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떼어내서 비누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누에는 이 칼슘 때문에 비누는 오히려 침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침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산염이라고 하는 시퀘스터, 빌더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비누의 역할을 방해하는 이 칼슘, 이게 바로 하드니스, 경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드니스, 우리말로는 경도라고, 단단한 정도다 이런 뜻이죠. 한자말로. 이 hardness, 경도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영어에 hard water, soft water 이런 용어가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물이 soft water고 어떤 물이 hard water냐? 비누를 넣으면 비누가 뻑뻑하게 침전이 생기는 물, 그걸 hard water라고 했고, 그러지 않은 물을 soft water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비누의 침전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칼슘 이가의 양이온이죠. 이가의 양이온인데 아까 비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한쪽 끝에 COO- 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 끝에 여기도 COO-가 있죠. 원래 이제 소듐이 있었는데 소듐이 이제 빠져나가고 칼슘이 이가 양이온이 거기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비누 두 개의 분자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쪽은 비극성 꼴이고 이쪽도 비극성 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친수성 헤드인데 이 친수성 헤드 두 개를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친수성 헤드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결국은 분자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쪽도 소수성, 이쪽도 소수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물론 친수성이 헤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 파묻혀 버리죠. 그러면 이 분자가 물에 녹질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또 침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물에다가 비누를 풀면 그 비누가 침전이 돼서 비누 침전이 위로 뜹니다. 물에 둥둥 떠서 찌꺼기 같은 게 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물에서 몸에서 나온 때인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누에 침전이 생기는 겁니다. 동물의 지방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탁 효과를 저하시키는 그런 장애를 준다. 그 장애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이온들이 비누와 결합을 해서 비누와 결합해서 비누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그런 물을 hard water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hard water라고 불렀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명사가 돼서 hardness라고 부른 거죠. 샘물의 pH를 보면은 또 어떤 pH가 있느냐면 hardness가 높은 물은 이 물을 끓이면은 탄산 칼슘이 침전이 생깁니다. 탄산 칼슘이 대부분이고 탄산 마그네슘도 조금 생기고 그 주 성분이 탄산 칼슘이에요.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죠. 이 칼슘 카보네이트가 그 석회석이죠. 석회암, 암석으로 치면은 그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석회암 성분인데 이게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알칼리니티를 공부할 때 석회석이 많으면은 석회암에 이 CO2와 물이 지하수가 스며들어가면서 녹아가지고 칼슘이 녹아 나온다. 또 바이카보네이트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 용해 과정인데
이번에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반대 과정이 일어나냐면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있던 CO2가 휘발해 나갑니다. 예, 끓이면 휘발해 나가고 반응이 오른쪽, 반응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나면은 이 탄산 칼슘이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거 무슨 터빈을 돌린다든가 뭐 증기기관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보일러의 이 파이프 사이로 물이 지나간다든가 할 때 칼슘이 많은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물때라고 하는 스케일이 형성이 돼요. 그 스케일이 형성된 것을 보면 오래된 관을 내부를 보면은 오래된 관 내부에 그 스케일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점점 달라붙어 가지고 스케일이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구멍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뭐 열 효율도 매우 낮아지고 나중에 심하면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그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의 경우는 공장에서 끓이거나 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장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은 그 연수화 과정을 거쳐서 칼슘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연수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러니하게 칼슘을 더 집어넣어줘요. 칼슘을 더 집어넣어주면은 이 칼슘이 탄산 칼슘으로 다시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돼요. 이거는 그 소석회를 물에 녹여서 석회수라고 부르죠. 그 석회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은 칼슘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CO2와 칼슘의 비율을 맞춰서 그 침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침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는 앞에 그 포스페이트를 공부할 때 포스페이트가 중에 트리폴리포스페이트라는 것이 있었죠. 트리폴리포스페이트는 이 PO4가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된 이런 분자들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칼슘을 이렇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칼슘이 이 음이온들 사이에 삼가의 그 세 군데 음이온에서 강력하게 붙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있던 소듐이 빠져나오고 칼슘이 대신 들어가서 치환을 하고 안정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비누를 합성 세제 같은 거 좀 사용하거나 비누를 사용할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이런 포스페이트 솔트 같은 게 들어갑니다. 포스페이트 솔트, 뭐 실리케이트 솔트 이런 거 칼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퀘스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드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의 농도를 측정해서 계산에 의해 구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타이트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온의 농도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온의 농도는 요즘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으로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이온을 분리해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하는 순서를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면 이온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칼슘, 마그네슘은 좀 물속에 양이 많은 그 이온이에요. 그래서 농도가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농도입니다. 그것을 호수학에서는 메이저 아이언이라고 그러죠. 양이 좀 많은 이온이다. 제일 많은 게 칼슘이고 칼슘이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있는 거죠.
비용도 뭐 별로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AA, ICP 이런 것으로 그 이온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는데 타이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EDTA라는 게 있는데 EDTA는 그 TA가 테트라아세틱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아세틱 애시드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테트라라는 말은 아세틱 애시드가 이렇게 4개의 전하가 뒤에 분자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2가의 양이온, 3가의 양이온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때는 소듐을 넣었는데 소듐 대신 2가의 양이온이 들어가면 소듐이 빠져나오고 치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분자를 화학에서는 킬레이터라고 불러요. 킬레이트라는 말은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개의 다리가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양이온을 강력하게 붙잡는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그 다가의 양이온, 이가의 양이온이 그 EDTA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이가의 양이온이 아직 남아 있는지 하는 것은 그 에리오크롬 블랙 T라고 하는 물질 인디케이터를 넣어 가지고 반응을 색깔을 보면 됩니다. 칼슘이 이가 칼슘이 남아 있으면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었다가 이 EDTA가 계속 들어가면 EDTA가 칼슘을 전부 붙잡죠. 전부 붙잡고 나면은 EBT가 결합하고 있던 메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고 블루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온이 종류하고 관계없이 이 EDTA는 여러 종류의 이온하고도 잘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으면은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경도의 단위는 두 가지를 씁니다. 당량 농도로 쓰기도 하고 무게 농도를 쓰기도 합니다. 당량 농도는 그 전하의 개수로 따지는 농도죠. 전하의 개수. 그러니까 그 칼슘, 이가의 칼슘 이온이 예를 들어서 1몰이 있다고 하면은 1몰은 이 경우에 이가 이온이기 때문에 2당량입니다. 2당량, 2 이퀴벌런트. 그래서 당량 농도로 나타내서 단위가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이게 제일 그 과학적이고 좋은 단위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무게 농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 쪽은 다 대부분이 무게 농도를 쓰죠. 화학 쪽에서는 몰 농도를 쓰고. 그럼 무게 농도는 어떻게 환산하느냐 하면은 CaCO3를 당량 농도로 구한 다음에 당량 농도에다가 50을 곱합니다. 자, 50은 뭐냐면 CaCO3의 분자량이 100입니다. 100인데 칼슘은 2가의 양이온이죠. 그래서 1몰이 2당량이라고 했죠. 이퀴벌런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1당량은 50g이 되는 거예요. 50g이 1당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을 곱하면은 뭐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결국은 CaCO3의 무게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속에 있는 그 칼슘을 침전시켰을 때 우리가 스케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케일 형성이 된다고 할 때 몇 g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그네슘은 어떻게 하느냐? 마그네슘은 칼슘하고 원자량이 좀 다르죠. 그런데도 이 마그네슘을 칼슘이라고 가정하고 무게를 계산합니다. 그게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당량 농도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칼슘의 그 당량 무게인 50g을 곱해요. 그래서 사실은 칼슘을 마그네슘으로 바꾸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침전물의 무게를 계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경도가 한 75mg per 리터 이하, 그냥 이렇게 밀리그램 per 리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이게 칼슘 카보네이트 무게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밀리그램 칼슘 카보네이트 per 리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한 75 이하면은 소프트한 물이고 한 150 넘어가면은 하드 워터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types of hardness 경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carbonate hardness 또는 temporary hardness와 non-carbonate hardness, permanent hardness로 나눕니다. 자, temporary hardness라는 것은 temporary라는 일시적인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시샘물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permanent hardness는 영구샘물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이 일시샘물이 되고 어떤 것이 영구샘물이냐? 물을 끓여서 제거되는 하드니스, 그러니까 물을 끓였을 때 침전물이 생기는 거죠. 침전물이 생겨서 칼슘 카보네이트 침전물이 생기고 하드니스가 없어지면 그것을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또는 템포러리 하드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하드니스는 non carbonate hardness 또는 permanent hardness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왜 어떤 것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어떤 건 끓이면 없어지는가? 그것은 음이온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같아요. 양이온은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 건데 음이온이 물속에 음이온 중에 제일 많은 게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것은 물을 끓이면은 바로 침전이 돼요. 아래 반응식을 보면은 칼슘이 바이카보네이트와 결합해서 탄산칼슘 침전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침전으로 제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카보네이트 하드니스, 템퍼러리 하드니스예요. 그런데 음이온이 카보네이트가 아니고 황산이온이다. 예를 들어서 황산이온이다. 그러면 칼슘 하고 황산이온 하면은 침전이 좀 덜 만들어집니다. 근데 더 안 만들어진 건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 같은 거, 이것은 거의 침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도 제거되질 않는 거죠. 요거는 끓이면 잘 제거되고 설페이트 같은 건 반쯤 제거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양이온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온은 당연히 칼슘, 마그네슘, 이게 그 하드니스의 원인이고, 이 일가의 양이온은 하드니스의 원인이 아닙니다. 소듐, 카본하고 포타슘 이런 일가의 양이온은 하드니스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의 양이온이 하드니스의 원인인데, 이것과 같이 존재하는 물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같은 당량으로 존재합니다. 물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같은 당량으로 존재해요. 이온이라는 것은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당량으로 존재하는데, 그 음이온이 어떤 음이온이냐? 대부분의 담수에서는 음이온 중에 제일 많은 게 HCO3예요. 바이카보네이트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면 이 일시샘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침전이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물속의 음이온이 이런 클로라이드라든가 어떤 나이트레이트 같은 물에 잘 침전이 되지 않는, 물에 잘 녹는 이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침전이 안 되는 거예요. 끓여도. 그래서 물을 끓여도 연수가 되지 않는 걸 하드니스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카보네이트가 아닌, 카보네이트 이외의 다른 음이온과 결합된 하드니스다. 그래서 non-carbonate hardness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그 카보네이트 하드니스와 non-carbonate hardness를 이 그림으로 다시 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음이온이고 양이온, 물속의 그 음이온과 양이온은 동일한 당량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니스의 원인이 되는 양이온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 하드니스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소디움, 포타슘 이런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니스를 일으키지 않는, 1가의 이온은 하드니스를 일으키지 않죠. 2가의 이온만, 2가, 3가만 하드니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을 끓이면은 제거될 수 있는 하드니스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침전 제거가 될 수 있는, 침전 제거되는 그런 하드니스다. 그러니까 템퍼러리, 일시샘물이죠. 템퍼러리 하드니스다. 그럼 나머지 하드니스는 어떻게 되느냐? 음이온이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이런 거예요. 이 설페이트 클로라이드는 물에 잘 녹는 이온이기 때문에 끓여도 제거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부분은 그러니까 영구샘물이 되는 거죠. 요거는 영구샘물. 그러니까 퍼머넌트 하드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담수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이 대개 칼슘, 마그네슘보다 더 많습니다. 칼슘, 마그네슘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드니스 전체가 다 끓이면 제거되죠. 바이카보네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탈 하드니스가 결국 모두 다 카보네이트 하드니스고, 또 카보네이트 하드니스라는 것은 템퍼러리 하드니스다. 이런 거죠.